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을 대상으로 영어 연설에 나서 한미동맹 70년을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모두 46번을 언급했는데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돼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미 의회에 서게 돼 기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립박수, 환대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취임사부터 자유를 35차례 외쳤던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도 자유를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1950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 한반도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정의로운 개입이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6.25 전쟁에서 미군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됐지만 현재 민주주의는 세계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같은 반지성주의 세력은 자유를 위협하면서도 마치 인권 운동가인 양 위장한다, 싸워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는 한국은 인류 자유를 위해 이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자 역대 7번째고 영어로 연설한 건 5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전진할 거라는 말로 44분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 U.S., 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y friend,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40분 넘게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 상하원 의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어로 44분간 연설하는 동안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모두 57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K 콘텐츠를 언급하면서는 준비한 원고에 없던 애드리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은 몰라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 거라고 말하면서 백악관엔 BTS가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먼저 왔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에 한동안 본회의장에 머물며 의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연설문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빈 만찬에서의 윤 대통령 깜짝 열창을 비롯해 미 의회 연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 서방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부분 만찬에서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영상을 함께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하는 대북 확장 억제 조치 합의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미동맹 70년의 방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역대 최강의 동맹일 뿐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이 되었음을 윤 대통령이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가속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유증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상이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를 피력했다고 전했고, 특히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서방 매체들과는 달리 중국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 조치와 타이완의 이슈가 거론된 것은 한반도의 새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내용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뒤 해리스 미 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낮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유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빈 만찬 때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다면서 오찬에서도 또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어가시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꼽힌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주가 조작설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득을 본 세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더견 대표는 어제 YTN과 만나 자신이 투자한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른바 작전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 대표는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600억 원대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거뒀고 다우데이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승계 작업에서의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자신도 500억 원대 손실을 받고 가수 임창정 씨도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안에 새로 만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네, 이처럼 특별법의 초안의 윤곽이 공개됐지만 적용 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특별법은 포괄구제보다는 선별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와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수를 몇 명으로 할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얼마로 할지 현재는 추상적입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또 가능하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상당 부분 이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실채권 매입 같은 선보상 후청구 방안은 빠졌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현실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 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발표된 내용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북 청송에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초등학생 선수단과 코치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승합차 앞쪽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1톤짜리 트럭도 앞부분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한 도로에서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승합차에 탔던 7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합차에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과 코치가 타고 있었습니다. 청송 지역에서 열린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뒤 숙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시 교육청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1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길을 잡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짐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단 교민 구출 작전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참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과 국가의 미상을 한 차원 높인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프라미스 작전에 참여한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을 비롯해 조종 정비 의무 특전 등 분야별 대표 9명이 참석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가는 주가 폭락 사태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나흘 연속으로 지금 하한가를 친 종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새파랗습니다. 예. 네.
지난 24일 하한가를 시작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종목들 가운데 이렇게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50만 원에 육박했던 서울가스 주가가 11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요. 또 13만 8천 원이던 대성홀딩스 3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6만 원을 넘었던 선광, 이제는 4만 원 선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수사와 압수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이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주들의 명의로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를 눈치챈 일당이 급히 주식을 매도하면서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의사와 같은 전문직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연예인들도 전주 역할을 했다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 소식 전해지면서 가수 임창정 씨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본인이 세운 기획사에 투자자를 찾던 과정에서 이 세력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30억을 투자했는데 현재는 1억 원대만 남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본 전주들에 대해서 세력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 세력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종목의 소액주주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의 비중도 10% 정도 됩니다. 코스피의 평균이 1% 정도니까 훨씬 그보다 웃도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건실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훨씬 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과속을 했는데 안 찍히네. 자,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내의 교통단속 카메라는 562대였는데요. 이 중에 84대, 즉 15% 정도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치된 카메라 중 절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카메라도 전국에 28대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식품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장식품이어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 기능을 좀 다해야 할 텐데 관리가 조금 더 잘 돼야겠습니다. 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사용 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고장 카메라들은 대부분 5년 이상 된 걸로 나타났고요. 일부는 부품이 단종되면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설치 비용 대당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더 오래 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역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가 제대로 좀 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보이고요. 여성도 주교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보수적인 제도와 문화를 고치려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번에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주교회의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교회의에서 이 사제나 평신도 등 비주교들은 감사 자격으로만 참여를 했고요. 투표권은 모두 남성인 주교만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주교들도 모두 평등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고요. 새로운 방침이 적용되기 전에 여성과 청년의 몫을 챙겨달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회 대표 구성을 기존 남성 10명에서 남녀 5명씩으로 변경하고요. 비주교 참석자 중에서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가톨릭 내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먼저 가톨릭 여성단체들은 유리천장의 중대한 균열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보수 성향의 성직자와 신도들은 전통을 훼손하고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킨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바티칸 박물관에 첫 여성 관장을 임명하기도 했고요. 바티칸 행정부 2인자로 여성 관료를 인선하는 등 개혁을 단행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톨릭 구습타파의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교황의 열린 행보에 개인적으로 좀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퀸의 리드 보컬이죠. 프레드 머큐리의 유품이 이제 경매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월부터 미국과 홍콩, 런던 등에서 전시회를 먼저 열고요. 이어서 9월 영국 런던에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큐리의 친구이자 재산 상속인인 메리 오스틴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건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유품은 약 1,5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오스틴은 그동안 프레디 머큐리 덕분에 많은 기쁨과 특권을 누렸다면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내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장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유품들이 경매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경매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자필로 썼던 가사, 또 착용했던 별 모양 안경이나 코수염 빗, 연주하던 기타, 그리고 1986년 퀸으로 마지막 함께한 투어에서 착용한 왕관과 망토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스틴은 이번 경매를 통한 수익금 일부를 퀸 멤버들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만든 재단 등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유품인 만큼 팬들의 치열한 경매 전쟁이 예상이 되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5번째 기사입니다. 자, 벌써 이제 어린이날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네요. 어린이날인데 저도 사실 저희 아이 무슨 선물 해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인가 봐요. 네, 혹시 뭐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는데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아이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비공개로 하시고요. 네. 혹시나 안 정했다면 지금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최근 한 기업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날 선물과 관련한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날 선물 1위가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거라고 나왔을까요? 어린이날 선물이니까 당연히 장난감 아닐까요? 네, 저도 장난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1위는 무려 35%가 응답한 현금 또는 상품권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완구류가 19.7%로 2위, 게임기 등 디지털 기기가 13.4%로 4위였고요. 그 뒤로 의류, 문구류, 도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사실 그 어버이날 선물 고민할 때 이것저것 재지 말고 현금 드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날 선물이 현금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다는데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네, 평균 금액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41%로 가장 많았고요. 10만 원 이하가 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2만 4,800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어린이들,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어린이들 부럽습니다. 자, 기사 보니까 그 20대의 어린이날 선물 규모가 가장 컸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평균이 12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대의 평균은 14만 3,300원으로 가장 후했고요. 60대도 13만 4,9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대신 조카를 챙기는 20대가 많아졌고 또 손주에게 통 크게 지갑을 여는 베이비붐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현금도 현금이지만 요즘은 장난감 가격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5월이 오는 게 어린이날이 오는 게 좀 두려워지곤 하는데 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도 지난해 3분기의 성장률 3.2%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실현했지만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0%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올 1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1분기 3.7%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올 1분기에 4.9% 상승해 지난해 4분기에 4.4%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간 다음 달 4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25%로 높아집니다.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창업주가 한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표결 직전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콘 기업 상위 4개국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같은 선도국들은 이미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 의결권은 그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은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아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즈 외교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이틀 만에 얼마 투자를 유치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 소장님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보도자료를 통한 설명은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제 기업들로부터 총 59억 달러입니다. 한 7조 8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OTT 강자인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 25억 달러, 3조 3천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첫날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예. 또 첨단 기업 6곳이 19억 달러, 2조 7천억 원 상당의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배터리, 원전, 수소와 같은 23건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타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닝은 이 스마트폰용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데 우리나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미 이제 2016년부터 한국에 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뭐 영업을 하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것들에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쩌면 이제 로드맵상 투자 계획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좀 봐야지만이 우리가 손익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백악관이 자랑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한국은 1,000억 달러, 133조 원. 네. 그리고 이번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갔잖아요.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배터리 부분에 10조 원 네, 투자를 또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익의 균형이 잘 맞지는 않아요. 이익의 균형이 맞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항공우주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상황은 좀 이제 이 경제적 어떤 균형 외에 그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화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몰고 간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에 대한 이 독소조항을 좀 최소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건데 이에 대한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조금 전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최적지가 한국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했잖아요. 만약 투자가 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제조업의 꽃이에요. 자동차가 이제 한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2차, 3차 부품업체 수천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 임금을 따져보면 우리가 늘 울산이 1등하면 야 서울이 1등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제조업의 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왔다. 특히나 테슬라가 왔다 그러면 상당히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머스크가 요청해서 이제 미국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을 했고 또 여지도 남겼어요. 한국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 방문할 기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이 테슬라를 위해서 브로셔까지 준비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거든요. 이 촉진법에 따라서 테슬라가 국내 투자하면 투자금의 50%까지 현금 지원하고요. 세제, 입지, 다각도 혜택을 검토하겠다.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던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1순위는 어디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 재료를 뽑자면 원자재가 바로 이제 코발트 니켈인데 인도네시아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5월 테슬라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니켈 공급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 먼저 해놨어요.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야, 그렇지 않아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측면에서 세계 4위예요.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거든요. 여기다가 인건비 저렴하죠. 천연자원 풍부하죠. 이러니까 아시아 진출 시장을 위해서 교두보로 적합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내부 소식 통을 인용해서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테슬라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연산 100만 대 규모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한 예비 거래를 마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또 이제 이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아니다, 아직 결정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상황을 너무나 잘 봤잖아요.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트위터의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렸고 그 인수하기 위한 작전이었거든요. 이 사람 사업가예요, 협상가예요,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네시아, 한국을 지렛대로 할 텐데 마음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한국이 준 이 제안도 굉장히 좋으니 그걸 지렛대로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얻어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거네요.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소장님은 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금 물음표를 좀 던지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만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언급에서 모두 윈윈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상을 좀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미국 가면 LA타임즈 이 기자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LA타임즈 기자가 전곡을 찔렀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국인? 아니 한국한테는 피해 주는 게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질문은 굉장히 송곳 같았는데 대답은 흐지부지였어요. 뭉뚱그렸죠. 네. 네. 대답은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반도체법은 중국을 견제하게 한 것도 아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에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법으로 미국의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전혀 아니거든요. 동상이몽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윈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일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양보 안 한다. 예.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도 그래서 전략을 수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 칩스법 IRA 시행됐는데 우리가 외교적 노력 다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좀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냐면 이 제이크 설리반 이제 백악관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 IRA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체 핵심 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서 이 지금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무기화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전기차는 다 빠졌잖아요. 16종 중에는 다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22개 전기 차종 가운데 17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였어요. 한국 배터리는 그나마 좀 수혜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지금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물론 백악관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미국의 정책이냐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더 많이 더 이제 미국으로 좀 빨리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소재 좀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으로 좀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저는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00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얻어오는 건 좀 그보다 훨씬 적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소무화에 그 여우와 두루미가 있어요. 서로 초대해 놓고 자기가 맞는 그릇만 손님한테 접대하잖아요. 여우는 호리봉에 있는 음식 못 먹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제발 좀 미국에서 공장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독소조항으로 공격을 해야 되나? 이걸 좀 최소화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이번 이 회담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하필이면 재선 선언할 때 외국 대통령을 이 방한한 기간에 하는 건 굉장히 결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그리고 이제 이 동맹국들조차도 IRL이나 칩스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최강국, 우방국에 대한 어떤 이 교우 관계가 좀 상당히 좀 깨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재선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더 지금 그 우려스러운 건 뭐냐? 이번에 아까 이제 북미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이 높아진 가드레일을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또 투자를 하는데 그게 10조 원이에요. 미국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14개 짓고 있어요.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이에요. 예. LG하고 SK가 각각 6개씩, 삼성이 2개예요. 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였으면 한 곳에 다 두고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좋은 일자리, 좋은 것들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삼성 SDI가 30억 달러 4조 투자해서 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 합정 공장 건설하고요. 또 현대차 SK온이 5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 미국에 건설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해서 미국 내 3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언제까지 경기가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보조금을 줄까요? 미국의 특성상
뭐 생산성이 좋거나 인건비가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FTA를 체결했거나 우방국에 이제 익스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멕시코나 캐나다 조금 우회하는 방법부터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여기 가고 있어가지고 이 쏠림 현상은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특히나 중국의 견제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시시때때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원천 기술도 필요합니다만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 수출 시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균형을 좀 맞출 필요는 있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쏠린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위기일 때 우리도 같이 위기일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맞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IT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요. 25일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연율 1.1%예요. 예상치 1.9에서 2였는데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예. 성장 속도가 느려진 건 주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 부동산 투자가 감소했는데 연준이 고강도 긴축했죠. 여기에다가 뱅크런 겹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좋지 않았고요. 다만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 3.7% 증가해서 경제 성장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소비가 견인을 한 건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25일에는 구글의 모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근데 이날도 장마구매 실적 발표했던 메타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니까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치솟아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도 좋은데요. 인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웃돌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증시도 이제 런던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고요. 국제 유가는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는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 6월 인도부는 배럴당 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등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 표시를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퇴장했습니다. 찬성 179인 기권이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의 퇴장 속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도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틀어진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쌍특검은 여당 동의 없이도 이르면 올해 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에 감싸기에 일관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다. 수적 열세 속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부당성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극적 타결 없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방송법 등 의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등 의원 4명 가운데 1명을 새 원내대표로 뽑을 예정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현 박홍근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내 투톱으로서 내년 4월 총선 전략을 이끌며 여당과의 원내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400만 원어치 금품 살포 경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본다며 수수자도 어느 정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이정근 씨를 비롯한 핵심 인물 조사를 거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9,400만 원어치 돈 봉투가 조직적으로 살포된 경위를 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정당 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사안이라 살포 행위 자체가 수사에 초점이지만 누가 돈을 댔고 누가 받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 강래구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도 수사는 잘 진척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소환된 강 회장은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돈봉투 마련한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공범들과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여전히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이 이정근 씨가 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 것 역시 말 맞추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영길 친구니까 캠프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해가지고. 내가 뭐 줬으면 줬다고 그러지 그거 뭐 치사하게 그 거짓말하겠어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뿌린 돈이 있는 듯한 이정근 통화녹음 내용 등을 근거로 전당대회 때 살포된 금품이 더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이 적힌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따로 있다는 의혹 역시 단서가 있다면 신빙성을 고려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원 6명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무감사위가 발족하면 김연아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 최고위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고 김 전 의원 측은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에 이어 어제 오전 부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차 조사에 앞서 일기의 내용을 이름만 빼고 책에 담았고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10수명이 뒤엉켜 흉기 난동을 비롯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 직후에 한데 몰려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할랄 음식점 앞, 안에서 외국인 한 무리가 걸어나와 도로에 서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검은색 민소매 옷차림의 외국인 남성, 느닷없이 무리를 향해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금세 싸움이 커지더니 여기저기에서 집단 폭행과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2일 아침 7시쯤
흉기를 든 남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을 동료들과 함께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주차 시비가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와 빌라가 많아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직후로 한 달간의 금식을 마친 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드 알피트르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이전에 뭔 수간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좀 역시 하다 보니 그런 걸 표시했어요. 경찰은 우선 주범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에 넘겼습니다. 또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필로폰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7살 A씨 등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대구와 수도권 일대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만나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필리핀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국이 마약 수사 관련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필리핀 사법당국이 마약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필리핀 내 한국 마약류 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feel the sun whenever you're near. Every time you touch me. 네, 찬바람이 불던 어제 아침보다 오늘은 출근길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는 4도 이상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보다는 6도가량 낮아서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한낮의 기온은 무척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차차 하늘이 흐려져서 밤부터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에는 약 5에서 20mm가 오겠고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 9.4도, 광주 10도, 대구 11.6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뛰어올라 전국에서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휴일인 모레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